수확은 멀었지만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사람, 소만을 맞은 농부입니다. 재밌는 건요, 새벽 6시에 오잖아요. 곤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미줄도 서로 치고. 저희보다 먼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일하고. 이거 보세요, 요 이슬빵. 밭작물들은 이슬 먹고 자라거든요. 다 얘네들은 일을 하는 거죠. 새벽 일찍부터 아니면 그 전에 밤부터 다 애들이 준비하는 거 가서 나는 그냥 거들기만 하는 거죠. 농부가 되고 충만한 인생의 절기가 시작됐다는 박순웅 씨. 제가 볼 때는 몸의 중심은 심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가장 아픈데. 나중에 이거 살래? 농업도 어떻게 보면 농촌도 가장 아픈 곳이거든요. 한낱 미랄이 되어도 좋습니다. 농사진 게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요. 행운이죠, 행운. 농부로 살면서 더 큰 우주를 알게 됐으니까요. 소만의 볕이 풍성하다는 걸 작물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가올 여름을 향해 열심을 다합니다. 밭둑 옆에 개울을 둔 농부는 거드는 일손 하나 없어도 천군 만마를 가진 듯 든든합니다. 나와서 물 줍니다. 그래서 오면 저기 올라. 씨앗을 심고 한 달이 넘도록 기다린 녀석들이 이제야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토종 땅콩이에요. 이게 말라 있어서 물을 넣으면 잘 뽑혀요. 뽑히고 여기 물이 있어서 이쁘죠? 토종 씨앗 할머니들은 자기 종자 씨앗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지. 있잖아. 가봅시다. 드디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처럼 설레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30년 차 농부답게 참 신박한 도구를 사용하시네요. 진작 알았다면 저도 해보는 건데. 토종은 작기는 하고 조금 볼품은 없어도 그리고 느리게 자라지. 근데 이거는 거두어서 내년에 또 씨앗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 계량땅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회용, 대부분 우리가 쓰는 씨앗은 다 일회용 씨앗이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배추를 일회용 씨앗을 사서 모종해서 심으면 이제 그냥 내비두면 꽃대가 피겠죠. 그럼 그 씨를 받아서 이듬해 심으면 그 배추가 안 나와요. 배추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가. 그러니까 일회용 씨앗이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먹는 식재료 거예요, 다. 그런 거에서 조금 좀 뭐 하나라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가꾸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았으니 비님 햇님 말씀 잘 듣고 쑥쑥 잘 자라거라 북돋워 줍니다.
마음껏 기대해도 좋은 때가 농부에겐 바로 지금이지요. 어리고 약한 모종들의 성장기는 우리네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약자들의 삶이 그런 거죠, 뭐 약자들의 삶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살긴 사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하게 살기까지 해주기까지는 일정 정도 뭐 돌봄, 책임, 뭐 약속 그런 게 있어야죠. 이 너른 밭을 홀로 경작하며 얻게 된 귀한 깨달음이지요. 옛 선비들도 즐거이 살았다는 홍천의 사락골. 이 작은 교회엔 흔치 않은 비밀이 있답니다. 자그마치 15년간 까치를 필두로 온갖 새들과 동거 중인데요. 덕분에 십자가의 불도 끈 지 오래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부 박순웅 씨가 이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농부나 목회자나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목사도 사람이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목수가 될 수도 있고 직분에 맞게 살되 직위에 따라 차등이 없는 삶. 교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삶도 수도자인 거죠. 모든 이들이 같이 가고 있는 구도자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번듯한 도시 청년 순웅 씨는 처음부터 시골 교회로 가기를 원했답니다. 30 초반에 부임하여 이곳에서 아이들 넷을 다 길렀죠. 새벽 5시면 풀 뽑으라고 매일 전화를 걸어준 스승 덕에 그는 부끄럽지 않은 농부가 됐습니다. 숲속 마당이라 불리는 마을 공동체 공간. 상추 따왔는데? 아유, 많이 따왔네요. 그러니까. 아유, 풍성하다. 농부와 목사, 그 곁에 아내 역시 두 몫으로 살아야 하니 만만치 않은 삶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무엇으로 섞여 살든 스스로 재미를 찾는다는군요. 곤드레도 있고요. 참나물도 있고, 취도 있고, 방풍나물도 있고. 뼈가루 묻혀서 먹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같이 무치면 맛있어요. 무슨 맛인지 찾는 재미도 쏠쏠하겠군요. 제가 결혼 전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시골에는. 그래서 막 연습을 했는데 가장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건 뭐냐면 색깔 예쁘게 하는 거예요. 빨강, 노랑, 초록 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놓으면 아 맛있겠다 이러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수백 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그래서 또 시골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맛으로 또 오시잖아요. 허구한 날 밥 해고 뭐 음식 이렇게 차리고 야외에서 식사도 하고 세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냈었죠. 몸은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먹는 거를 즐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아마 맛있을 거예요. 제 사랑이 듬뿍듬뿍 들어갔으니까. 자연의 향기가 그리운 이들에게 기꺼이 우정과 환대의 장소가 되어주는 것. 그 또한 없는 살림에 다양한 작물이 자라는 텃밭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밭에서 당시 뜯어온 상추. 그런 거. 나물을 먹어봐요. 여기다 방풍하고 당신 맞춰봐.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아, 그래? 네, 맞춰보세요 한번. 주로 방풍하고 그 내가 말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좀 맞춰보세요. 목이 메어 조금 먹고요. 이게 뭐지? 이거 밭에서라면 모를까 식탁에선 뭐가 뭔지 알 리가 없지요. 얼른 말을 돌려야겠죠? 이제 저가 먼저 농촌교회 내려갔고 영월에 이제 도천교회라는 주천 옆에 이제 걸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그럼 그게 거의 한 50분, 50분 걸릴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운동하시고 오면 좋겠는데 힐 신고 오는 거야, 힐. 하이. 그럼 빗보장에 미니스커트에다가. 미니스커트에다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뭐 업고 온 적도 있었죠. 조금 몇 번. 발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이거. 아스팔트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아픈지 몰랐어요. 저를 보고 결혼한 거지 사모를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목사 자녀라든가 선생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희 아내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생활비도 뭐 제대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또 벌어서 사니까 그게 이제 되게 힘들죠. 미안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웃겼는데. 몰랐어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람은. 불두화가 만발한 계절. 아내 헬레나 씨도 지금이 황금기랍니다. 아이 넷 키우랴 밭일도 거들랴 젊어서는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지요. 안에다가 놨는데 안에 놓으니까 너무 좁아서 밖에 좀 하늘 좀 보고 그러라고. 비로소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절이 그녀에게도 온 거지요. 남편의 밭은 이젠 그에게 맡기고 헬레나 씨는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는 중이랍니다. 열무, 쑥갓, 아욱, 근대를 심었는데요. 아욱은 여기 조금씩 나오는데 근대는 지금 얘가 원래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 매기가 좀 애매해요. 얘네들은 좀 큰 다음에 김을 매줘야 돼서. 네, 요게 아욱.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아욱국을 잡숴보셨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맛을 알거든요. 농부들이 보면 저도 이제 이 조그만 텃밭이지만 호미를 들고 이제 이렇게 밭으로 왔을 때에 그 식물하고 교감하는 그 기쁨은 그 다른 거 어떤 것도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맛을 알면 계속 땅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젊은 날 중단했던 그녀의 꿈도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조각가. 자연이 그 이름을 되찾아 줬죠. 젊었을 때는 폐결핵도 걸렸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또 재발되기도 했고요. 자연이 가장 약인 것 같아요. 치유의 약인 것 같아요. 초록을 보고 땅을 딛고 몸도 마음도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견딜만 해진다죠. 그 누군가가 자연이라면 삶의 방향을 찾는 인생길도 지치지 않고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은 공동체 식구들의 꿈이 자라는 곳. 지금 시기를 놓치면 풀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 밑작업을 해두는 중입니다. 동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이거 무슨 풀을 뽑고 있어요. 청승맞게 약치면 되는 걸. 근데 꼭 마을에 한 분 정도는 이런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힘들죠? 근데 풀이 잘 자라는 데는 곡식도 잘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풀이 또 이게 징글징글 맞긴 하지만 이렇게 저 풀이 잘 돼야 거기 곡식도 잘 된다는 거겠죠. 언젠가부터 내가 지금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훔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겠죠. 농사 지은 게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 저거. 춤추는 게. 뻐꾸기가 올 때는 콩을 심는 때입니다. 콩 심어라 빨리빨리. 내가 안 울면 콩 심는 게 시기가 끝난다. 뭐 그런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약간 좀 뭐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곤충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겠죠. 그런 걸 또 먹으러 오는 새알들도 있고 같이 공생공존하고 사람도 먹고 벌레를 또 새들이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이름 없는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태초에 계획한 신의 섭리가 아닐까요? 자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 짬이 난 김에 잠깐 들렀는데 늘 배울 게 많은 이웃이죠. 안녕하십니까. 예. 매달 프로그램마다 좀 공무원 늦었습니다. 퇴직 후에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도시 생활을 아이고, 청산하고 오늘 날씨가 인생 너무 좋은데요? 2막을 사시는 원예 전문가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 봐요. 오늘 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없으면 어. 좀 더 겁나.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맑으면. 네, 구름이 가려주면 내가 좀 피할 곳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참나. 모든 게 한꺼번에 될 리는 없지요. 퇴직 전부터 이 터를 오가며 10수년간 원예 공부를 했답니다. 자주달개비. 자주 달게. 네, 자주달개비인데 지금 이 꽃이 오후 시간대는 얘가 다 물어요. 이 아침에 아침에 햇빛, 확 피고. 뭐 아침에 햇볕이 이렇게 들면 확 열었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대 되면 4시, 5시면 이렇게 닫아요. 환경 오염에 민감한 식물이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혹시라도 그 방사능 누출 이런 것들이 얘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많이 심기도 하고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네, 자주달개비. 네. 근데 여기 또 요것도 이쁘네. 요건 이제 산목련이라고도 하고, 맞아, 산목련. 한박꽃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한박꽃. 네, 그렇죠. 야. 이건 이제 나이가 한 10년 넘어야, 그 정도 돼야 꽃이 펴요. 꽃을 피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고 꽃을 피우고도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꽃. 어떻게 이렇게 이쁘... 주인을 닮았나요? 냄새가 여기로 쫙 날라와. 바람 냄새가 나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의 언어도 형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꽃들의 향연이 마음을 청화시켜 줍니다. 이 꽃을 보는 순간에 기쁨이 오잖아요. 이 공간은 그런 기쁨을 제공하는 기쁨의 뜰이다. 기쁨의 뜰. 당신들의 기쁨의 뜰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노후를 생각하며 근 30년을 정성스레 가꿨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절정은 바로 연못입니다. 이제 걸음 횟수 죽어가는 올챙이 몇 마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연못이라는군요. 5,000보가 딱 해주고 구역 예배 맞죠. 야, 먹어라. 이야, 튀어 올라오네. 그 이제 잉어는 저 비단 잉어는 분해가지고 먹지도 못해. 걔한테 좀 줄까? 고요히 아무런 값없이 지켜주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해마다 올챙이가 는답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가 목사지 교회 밖에 나오면 곳곳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저한테는 좋은 선생이시죠. 이런 꽃도 있지만 이렇게 원예종으로 꽃이 있지만 곡식꽃. 곡식꽃. 아, 곡식꽃 목사님은 음. 곡식꽃, 채소꽃. 아, 곡식꽃. 네. 곡식꽃, 채소꽃. 이런 걸 하는 채소꽃.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 콩꽃. 그다음에 벼농사하면 벼꽃. 아, 그거는 같은 동종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하는 거는 비, 바람, 맞아요. 햇빛. 이게 그런 그 우주 섭리를 맞아요. 내가 안고 있지 못하면 맞아요. 농사에 다가갈 수 없는 거죠. 벌써 그래서 나는 농사를 하고 농사에 오늘 호미질을 하고 그 밭에 나간다. 그런 자체가 이 지구 사랑의 최전선에 있다. 맞아요. 그리고 농이 아이고. 더 앞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농이 더 포함된 거지. 세월의 내공이 느껴지는 격려. 왜 기쁨의 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단비로 즐거운 오후. 아이고, 물오리가 2마리 왔네. 또 고마운 존재들이죠, 저들도. 이제 오리농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농법. 오리는 물갈퀴로 풀을 늦게 자라도록 벼가 빨리 자라게 하고. 해충도 물론 먹고. 이 녀석들도 농부를 돕느라 바쁩니다. 얼마 전에 심어놓은 모종들이 단비를 맞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왔지요. 고구마도 잘 살았어요. 다 죽을 것 같은 것들이 기특하지 않아요? 이것도 나오잖아. 순이. 요거요. 어서 일어나라. 다독이는 빗소리에 기운을 차렸나 봅니다. 가다가도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들여들하고 죽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눈에 띄어요. 부모들도 보면 잘 되는 애보다 안 된 애들 또 몸이 불편한 애 있으면 걔한테 마음이 더 사실 가는데 그 표현이 막 어떤 때는 신경질적으로도 가고 뭐 안 좋게도 가는 건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다 짠한 마음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얘네들 보면 짠하잖아. 어찌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이죠. 예쁘잖아요? 참 신기해요. 씨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씨도 대단하고요. 흙도 대단하고요. 이 흙이 이 안에 한 70%가 풀이 있어요. 풀씨가. 여긴 생명이 있는 거죠. 풀이 있으니까. 근데 이 흙을 그렇게 고마운 걸 잘 모르죠. 농부에게도 고마운 휴식을 안겨준 비가 떠나고 다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끔 일손을 돕는 교인들이 방문했는데요. 아이고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안 왔으면 이거 또 혼자 하셨을 거 아니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뭐. 한 달 뒤에는 또 우리 와서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달 안에 7월 한 중순? 그때쯤이면 한 달 반. 한 달 반. 옥수수 자라는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네. 참 이상하지요. 밭에 나오면 나이, 경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바로 흙이 가르치는 겸손이지요.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놀라운 건 이게 참 작지 않은 땅이거든요. 엄청 넓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오리걸음 뭐 걷기만 해도 힘든데 이거를 늘 삽하고 호미하고 당신의 몸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견디고 오늘도 말없이 품는 흙의 사랑을 배웁니다. 모든 농작물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한 번에 되면 좋은데요. 한 번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여러 번 깨지고 부서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먹은 거에 오는 과정까지는 6, 7번이 죽는 거예요. 비님을 믿고 해님을 믿고 또 그걸 이렇게 하시는 그분도 믿고 싶고. 땅 속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밀알의 생명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지요. 나 하나 밀알로 썩어 거대한 밀밭을 이룬다면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니까요.